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CCTV 속 남성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주거침입으로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예방과 전과자 관리 감독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림동 CCTV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남자들이 보기에도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여성들, 이거 이제 심해라고 하더라도 뭐 집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여성들, 또 청소년들 이런 불안감 심리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네.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같은 말씀하셨지만 같은 남성이 봐도 굉장히 썸뜩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그다음에 결국은 1초에서 3초 미만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집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행히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성폭력 내지는 강도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고 피해자는 엄청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남성 어제 긴급 체포됐는데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남성은 지금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다. 하지만 쫓아간 건 인정을 한다라고 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적극적인 수사를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선의 경험치를 보면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네. 경우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3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자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냐. 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서 노크를 하고 문고리를 소위 말 도록을 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에게 뒤쫓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폭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느냐 강간에. 네. 그래서 폭행 협박이 물리력이 직접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폭행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3조에 주거침입자가 강간죄를 저지르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네. 경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 정도면 뭐 그냥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네.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순히 주거침입죄로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주 경미한 처벌로서 국민정서법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처벌밖에 안 될 것입니다. 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뭐 또 다른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죄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자가 강간할 목적의 어떤 실행의 착수를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 이외에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뭐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제가 취재를 하긴 합니다만 네. 경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약간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는 걸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여성은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는 무서워서 살 수 없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이라든가 심적인 위축이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주거침입죄로만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보복성 범죄라든가 그런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부분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시키는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 부정기적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찰 예산이 있습니다. 네.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편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요. 네, 2007년, 2013년도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모두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아서 수용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명령을 벗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직장 선배 아파트에 찾아가서 결국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 여성이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하단에서 다시 이 여성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분석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무언가 호소를 하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인이 판명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순천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간살인죄로 이제 적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사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가 직접적인 그 추락사로 뭐 사망 원인이 아니라 살해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12m 6층 아래에서 이제 어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네.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걸 피해서 추락을 했는데 결국 추락 당시 12m 아래로 추락을 했을 당시 다시 끌고 올라갈 때 보면 입술을 움직이는 네. 형태의 모습. 그러면 생존이 있었다. 아하. 이때 병원에 빨리 옮겼으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더 이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보면 경부 압박 질시사, 추락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발성 자창이라든가 실혈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부 압박 질시사라고 하는 부분은 주거지로 다시 끌고 와서 어떤 형태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결국 숨을 거두게 하는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할 경우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죠. 최근 네. 5년간 한 해에 60명, 292명 정도가 재범을 했어요.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태로 어떤 성범죄 같은 걸 저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근방이라든가 야간 출입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동선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보호관찰관 제도의 경보 시스템이 울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했을 때 거짓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이런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인력 개선, 증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